하루에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 모두 다 불편해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대인기피증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비정상적으로 땀을 흘리는 다한증인데요. 오늘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에서는 다한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다한증, 정말 이름부터가 생소한데요. 어떤 병인가요? 한자에 마늘 다, 땀 한자가 사용되는 다한증은 말 그대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정상적인 땀 분비가 아닌 비정상적으로 땀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다한증 환자는 모두 12,421명으로 인구의 1% 미만에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다한증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대인기피 등 큰 불편을 겪습니다. 보통 다한증은 명확한 원인 없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 등 전신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땀 때문에 스마트폰 터치 화면이 작동이 안 된다거나 버스 손잡이를 잡거나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아래로 땀이 뚝뚝 떨어진다. 또 학생의 경우에는 시험 칠 때 시험지가 다 젖는다. 여름철 겨드랑이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꼭 여벌의 옷을 챙겨 다니신다는 분도 있습니다. 다한증은 크게 온몸에 땀이 많은 전신적 다한증과 손이나 발 등 특정 한 일부분에 땀이 많은 국소적 다한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한증이면 수술을 하거나 약을 오랫동안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을 하시는데요. 다한증으로 진단이 되면 가장 먼저 바르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르는 국소도포제는 땀샘을 막거나 조여줘서 땀 분비를 억제시키는데 적용 방법이 간단하고 구입이 비교적 쉬워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톡스 주사가 있습니다. 흔히 보톡스를 주름을 완화하는 주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보톡스를 이용하여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주사를 맞으면 땀 분비를 자극하는 신경을 마비시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연고나 주사보다 장기적으로 극적인 효과를 원하신 분들에게는 교감신경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이 수술은 땀 분비를 관장하는 신경절을 잘라서 땀 분비 신호를 막는 방법으로 수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수술 후 환자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다만 수술 후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땀 분비가 증가하는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수술을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수술 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다한증의 원인과 증상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OX 퀴즈를 통해 다한증에 관한 정확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한증이 악화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손에 땀을 지게 한다는 관용어처럼 보통 면접을 보거나 무서운 영화를 볼 때
땀을 더 흘리게 되는데요. 이는 긴장 상태에서 교감신경이 자극되며 땀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한증 환자는 교감신경에 이상이 생겨 땀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스트레스를 받아 교감신경이 자극되면 일반인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네, 다한증 환자분들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톡스 주사는 지속적으로 맞아야 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얼굴에 주름을 없애기 위해 보톡스 주사를 맞으면 시간이 지난 후 효과가 사라져 다시 주름이 나타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시술을 받게 됩니다. 다한증 치료 시 사용하는 보톡스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경을 마비시키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개인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4, 5개월 주기로 시술을 받아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톡스 주사 치료는 일시적이어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한증은 겨울에 없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땀은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여름철엔 땀을 더 많이 흘려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기온이 낮은 가을,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지는 않습니다. 다한증 환자의 경우에도 계절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여름철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지만 사실 교감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나 다한증은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에 다한증 발생으로 인해 무좀이나 습진 등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한증에 대한 다양한 속설들과 그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교수님, 다한증 예방을 위해 좋은 꿀팁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드릴 꿀팁은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자입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물은 땀 배출을 유발하며 또한 전신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나 다른 차들도 주의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에 다한증일 경우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물을 소량씩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적이라는 말이 있듯 다한증에도 좋지 않습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요법을 통하여 스트레스와 다한증을 함께 잡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다한증 환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한증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진단이나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한증은 개인 생활이나 대인 관계에 불편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 후 증상이 개선되신다면 삶의 질이 한결 좋아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 황수경 교수님과 함께 다한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허약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비정상적으로 흘리는 땀은 몸이 허약한 것이 아닌 다한증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간단하게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은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